민주당의 아성, 민주당의 철옹성으로 생각하는 지역인데 저는 정말 사직생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안양 동안갑이 출마하기를 이 시간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하십시오. 김덕원역 초입에서 기다릴게요. 보세요. 안양시청 이전을 반대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막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재훈 전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광수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 귀한 방송에 출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안양 동안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재훈 전 20대 국회의원이고요. 저 최근까지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뵙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고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 정치 현장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너무 어렵게 모셔가지고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이술도 트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광입니다. 그 의원님 현재 안양시 동안구 갑이 이제 민병대 의원이 지역구고 현역이잖아요. 그렇죠. 동안구 을은 이재정 의원이 현역이고. 맞어요. 왜 지금 다 이제 안양 동안구를 민주당에서 다 차지하는 원인을 일단 뭐라고 분석하세요? 안양은 이제 3개 지역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양 만안구, 그다음에 안양 동안구 갑, 동안구 을 이렇게 돼 있는데 3개 지역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동안 제가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동안갑의 경우에는 연속 5회 지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가지고 민주당의 텃밭, 민주당의 아성, 민주당의 철옹성으로 생각하는 지역인데 새로운 역사를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우리 당원과 또 안양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한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 간절하고요. 자신이 있습니다. 그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다음 총선 이야기는 이제 좀 이따 하시고 우선 그 의원님께서 이제 그 문체부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당 대표를 역임하신 김한길 현 국민통합위원장님의 이제 최측근 복심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측근. 최측근이라기보다는 오른팔이 부족한 저를 김한길 위원장께서 과분하게 사랑을 해주시는 거고요. 김한길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보면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김한길 위원장을 모시면서 또 보필하면서 또 보조하면서 또 정치적인 동지로서 생활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원칙은 거짓말하지 말자, 정직하자, 진실하자 그런 점들에 충실했는데 그런 점들을 김한길 위원장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았나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도 우리 김한길 위원장이 더 건강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크게 활동하시고 쓰임 받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한길 현 국민통합위원장님의 최측근 임재훈 이렇게 말씀하면 맞죠? 최측근이라기보다는 복심. 김한길 위원장께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계시다. 그리고 저도 한없이 김한길 위원장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한길 그 대표님의 이제 좀 질문사항이 좀 많은데요. 김한길 위원장님이 암 투명을 하셨는데 현재는 건강하신가요? 의학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100%라는 건 없대요. 99.999%인데 사실상 완치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회춘하셨다. 완벽하게 나으셨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제가 그 투병 과정을 일일이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최명길 사모님의 최명길 여사님의 그 헌신적인 그 내조 또 기도 사랑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김한길 위원장의 그 위원장님의 그 회복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삶에 대한 애착
치열한 그 전투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또 발휘가 되어서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하신 걸로 판단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김한길 위원장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네. 좀 건강을 좀 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가끔 김한길 위원장님께 문자로 연락을 드리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아주 이제 회신을 빨리 주시면서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김한길 위원장님께서 참 따뜻하신 분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위원장님 어떠신 분이세요? 맞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뭐 김한길 우리 위원장님과 이제 예. 인연을 맺어왔는데 김한길 위원장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자라든가 뭐 SNS를 보내시게 되면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즉시적인 답변을 하세요. 예. 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사람 사이 그 소통 능력이 대단하신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대할 때 그 진정성이 있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면서 이제 경청하는 자세를 늘 견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애정을 갖고 김한길 위원장의 정치적인 능력과 여러 가지 경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임재훈 의원님도 지금 현재 김한길 위원장님과 함께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데 어떤 일하고 계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 네. 국민통합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을 직을 이제 그만두었고요. 왜 그만두셨어요? 이제 뭐 하차를- 총선에 출마해야 되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이제 한 곳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예. 이제 부족하지만 이번에 그만두었고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을 활동하면서는 사회문화분과위원과 또 이어서 이제 정치분과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정부 측의 제안도 좀 하고 국민통합의 어떤 한 획을 긋는데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만분의 일은 일조하지 않았나 판단이 들어서 상당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제 그 김한길 위원장님 관계에 대해서 대선 출마 전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김한길 위원장님과 자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던데 사실인가요? 대통령님과 김한길 위원장님과의 예. 두 분의 관계는 상당한 신뢰가 바탕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믿음의 관계도 상당히 오래 두셨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상당한 그 믿음과 신뢰의 관계, 예. 그리고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정말 나라가 잘 되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는데 많은 그 서로 간의 그 경험과 지혜와 경륜을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도 소통 계속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예,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일을 하실까요 앞으로? 뭐 지금도 이제 큰일 하고 계시는데 예.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 첫째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제 물어보신 대로 이제 김한길 위원장님의 건강 늘 잘 관리하시면서 또 건강하셔야 또 이제 여러 가지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거대 담론이라든가 뜬구름 잡기식의 어떤 그 접근법보다는 작지만 실천 가능한 것들, 소소하지만 국민 통합의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지금 지도력을 발휘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잘 다져 나가면은 상당히 우리의 사회를 한 단계 품격 있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예. 큰 기여를 하실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분이 어쨌든 정치인 출신 아니십니까? 그래서 상당한 정치적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시고 또 많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과 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도 또 제가 속한 우리 국민의힘의 집권당으로서의 영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김한길 대표의 그 리더십과 경륜,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상당한 저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한길 위원장님 사모님 최병길 사모님께서 내조를 이렇게 좀 엄청 이렇게 잘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혹시 뭐 어떻게 뭐 왜 내조를 하시는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김한길 위원장님이 정치적인 구단이라고 한다면 예. 최명길 우리 여사님은 한 정치적 10단 아. 탁월하신 것 같아요. 예. 꾸준히 방송 활동도 하시고 광고도 최근에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활동 그렇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최명길 여사님이 갖고 계시는 이미지가 이제 우리 너무 조선의 국모, 예, 뭐 단아하시고. 명성황후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작품 속에서 항상 보여지는 이미지가 이제 국민 엄마, 예. 국민 누나 뭐 이런 이미지가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또 김한길 위원장님을 내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치 10단이라고 불려도 저는 전혀 그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명길 사모님 너무 이제 저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이렇게 존경해 와가지고 예. 한번 뵙고 싶습니다. 사모님.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내년 총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형사 사건 및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 등 각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현재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보고 싶어요. 첫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들 앞에 좀 더 진실해지고 석고대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되면 국민들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예상하기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진실하게 모든 상황을 소상하게 밝히시고 그 다음에 석고대죄를 청하시면 우리 국민들 정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현재 처해진 상황이 난파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볼 때는 난파선 같습니다. 그래서 머지않는 시간 내에 민주당이 상당한 갈등, 대립, 분화, 이탈, 뭐 분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어려움과 갈등이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도 민주당에서 한참 있어봤기 때문에 민주당의 생리, 민주당의 상황, 민주당의 환경, 민주당의 백그라운드, 민주당의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알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진단 안 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는 제1야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갈등하는 모습, 그냥 대통령 발목 잡기, 집권여당 공격, 국민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 이거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셔야 민주당도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저도 민주당 있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부탁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표 국민 앞에 좀 더 진실하시고 석고대죄하십시오. 두 번째, 민주당 난파선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건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고, 세 번째, 건전 야당으로서 거듭나십시오.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민주당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협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국정의 동반자로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의원님께서 내년에 이제 총선 때 안양 동안갑에서 출마하실 예정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민병덕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 재차 출마한다고 가정할 때 승부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조심스럽지만 이제. 민병덕 의원 훌륭하신 분이죠. 그리고 젊은 정치인이고 변호사고 초선이 그렇습니다. 초선이고요. 예. 그런데 뭐 저는 그래요.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약점, 저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서로 갖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약점을 공격해서 흠집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서로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홍보하면서 네. 우리 안양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막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왠지 모르를 막 자신감 철철 넘쳐 흘러요. 네. 그래서 민병덕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해도 자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페이스북에 네. 이재명 대표 안양 동아갑으로 출마하시오라는 글을 한번 올렸는데 별로 반응이 없네요. 어쨌든 자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필승 전략 이렇게 민병덕 의원 꺾을 수 있다는 필승 전략 뭐 이런 거 따로 있으신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역 활동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7개월째 이제 지역에서 아침 인사를 하거든요. 보통 아침 6시나 6시 10분부터 9시 반 또는 10시까지 거의 하루도 안 쉬고 합니다. 예. 너무 더워서 이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죠. 비가 오나 뭐 눈 온 적은 없습니다만 아직은 비가 오나 하여튼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날씨가 덥거나 뭐 좀 흐리거나 맑거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 출근 인사를 하는데 제 동네에 있는 그 인덕원역, 뭐 범계역, 편총역 그리고 다른 이제 동네에 그 거점 지역이 있어요. 다니면서 인사를 하는데 일단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며칠 하다가 말겠거니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덧 7개월을 넘어가니까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와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이 방송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참 이게 참 외람되고 어떻게 정제되지 못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선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출신 지역이라든가 백그라운드 환경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전라북도 익산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충청남도 논산에서 중학교까지 마치면서 성장을 했고, 또 중학교를 마친 다음에 안양에 있는 신성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양 동안갑 지역은 호남과 충청 인구가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호남과 충청의 출향민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제가 안양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안양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 우리 안양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정치적 환경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안양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랜 시간 정말 안양 3개 지역이 민주당 텃밭, 민주당의 철옹성, 아성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시민들께서 한번 바꿔보자, 안양의 새로운 혁명적인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공감대와 분위기가 정말 저절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좀 더 겸손하게 시민들께 나아간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반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총선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딱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민병대 의원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지역 기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역 기반이 괜찮은 것 같고, 무엇보다도 민병두 의원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훌륭한 분이십니다만은 저는 정말 사직생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병두 의원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에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가 안양 동안갑이 출마하기를 이 시간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출마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인덕원역 초입에서 기다릴게요. 꼭 오세요. 저도 한번 기대됩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그 임재원 의원님과 이제 이재명과 빅 승부가 이제 예측되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일정 기간. 그래서 속수들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나름대로 장단점을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당이 대표기 때문에 어떤 자세와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안양 동안갑으로 오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멋진 승부 한번 해봅시다. 기다릴게요. 꼭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안양 동안구 주민의 이제 정부와 국회에 대한 민심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100% 만족할 수는 없죠. 우리 동안갑에도, 안양 동안갑에도 많은 그 현안과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현안과 민원들을 잘 해결해 나간다면, 또 집권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낸다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 또 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현장 정치인들이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시민들의 아픔과 애환을 잘 경청을 해서 받아들이고 잘 반영을 하고, 또 저희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민들의 그 현안과 그 민원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론이라는 것은 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올라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지금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현안 딱 하나 꼽으라면 뭘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안양시청 이전을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정치인들이 안양시청을 다른 곳에 지금 이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총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안양시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이 돼서 어떤 뭐 주민들의 뭐 좀 삶의 환경이 좀 이렇게 좀 더 다운이 된다든가, 또 우리 안양 시민들의 총화 발전을 좀 저해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이제 저지하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안양 동안갑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시민들의 생각은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막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침 인사를 이제 7개월 전부터 이렇게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로 출근하는데 아침 인사를 아직까지 하시는 뭐 이렇게 당협위원장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너무 일찍 시작하신 건 아니신가요? 글쎄 하시는 우리 이제 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7개월째로 접어드는데 한 하루에 3시간 반 내지 한 4시간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며칠 하다가 말겠거니 했던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7개월째 접어들다 보니까 반응이 사실상 가히 폭발적입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처음에는 뭐 그냥 쳐다보지도 않으시다가 요즘에는 뭐 생수, 뭐 커피, 뭐 자양강장제, 뭐 기타 음료 이거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시민들에게 하이파이브를 요청을 하게 되면 열이면 한 7, 8명을 해주셔요. 특히 젊은 우리 시민들께서. 그래서 너무 용기 백배하고 있고요. 제가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당선된 다음에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스 했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의 진정성, 저의 진심을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씩 이제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더 겸손하고 겸허하고 또 성숙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시민을 직접 만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이 방법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아침 출근 인사뿐만 아니라 오후에는 너무 뜨거울 때는 그때는 못했는데요. 오후에는 이제 우리 안양 시민들의 다중 그 거점 지역이 있습니다. 뭐 시장이라든가 어떤 그 대형 할인마트 앞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산책길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이제 다니면서 계속 개별 접촉, 직접 접촉을 하고 있는데 만나 보면 또 자주 만나다 보면 또 이게 웃음도 생기고 서로 사연도 생기고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부족하지만 또 넉살 있게 또 친근감 있게 다가가니까 웬만하면 아버님, 어머님, 누님, 고모, 뭐 이모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안양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임재원 의원님을 보시려면 출근 시간에 지하철역에 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인덕원역, 범계역, 평촌역. 세 개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통 그다음에 대형 할인마트 근처 이런 데 가면은 언제든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빨간 조끼를 입고 여러분들에게 산뜻하게 인사를 할 겁니다. 항상 빨간색 옷 입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유니폼 같은 거죠. 다른 색은 전혀 안 입으시더라고요. 항상 이 빨간색 옷에 양복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입으셔가지고. 선거법상 이 조끼에다가 제 이름이라든가 뭐 당 이름이라든가 숫자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제 목소리로 또 얼굴로 우리 시민들을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고 긍정적 반향 일색이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사랑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동안구 사시는 이제 주민 여러분이 이제 임재원 의원 보시면 꼭 하이파이브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길 이렇게 부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의원님의 이제 총선 포부 및 안양 동안갑 지역 주민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하겠어? 이번에 꼭 이기겠다. 크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진심, 그 진정성, 그 일관됨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결국에는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내년 총선에서 표심으로 발휘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 대통령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한없는 애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활동을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우리 국민통합위원들이 좀 더 나라의 건전한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또 애정을 갖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째는 그렇습니다. 안양 동안갑뿐만 아니라 안양을 확실하게 변혁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우리 안양 시민들께서 한없는 애정과 사랑을 주시면 거기에 용기 백배해서 안양이 제대로 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온몸을 던지겠다는 것,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광수 변호사님과 얘기 중에 또 제가 도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재명 대표 어디 가지 마시고 안양 동안갑으로 오세요. 부탁합니다. 꼭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OK 목장의 결투를 한번 해봅시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훈 의원님 꼭 내년에 총선 승리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참여해 주신 임재훈 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